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네, 나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렇네요. 예, 국민TV 밑에 있는 편의점을 가니까 이미 벌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초콜릿을 사고 있는데 초콜릿을.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저렴한 걸 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들. 의리 초콜릿. 의리? 의리상 뭐야? 주는 거. 뭐야, 의리상. 의리상 주는. 예, 다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예. 아니, 왜냐면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이제 마음에 드는 학생한테는 좀 나름 꾸미더라고요. 꾸며서 이렇게 주는데, 네. 정말 내가 봐도, 이거 선생님 주는 거구나. 그냥 예의상. 예. 안 주긴 뭐하고. 의리상. 의리상 주는 예. 거. 예,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보니까 일본에서는 의리 초콜릿 전문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초콜릿을 사는데 너무 이렇게 치장이 돼 있으면 받는 남자가 오해하잖아. 부담. 얘가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봐도 이건 의리다. 이건 그냥 주는 거구나. 그냥 주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진 않고 약간은 신경을 썼는데 누가 봐도 의리인 그 미묘한 경계선상에 있는 제품만을 모아서 파는 의리 초콜릿 전문점.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시면은 바로 망해요. 왜 바로 망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습니다. 그냥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드릴게요. 제가 의리 초콜릿. 기다리세요, PD님도. 네. 그럼 오늘 이제 첫 곡 듣고 와서 오늘 또 상담소 문을 열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첫 곡은 시카고의 노래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I'm sorry.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은 선생님, 선 선생님, 저 요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저한테 몰빵을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거죠. 결론적으로 빚 한 푼 지지 않고 방 3칸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어땠냐고요? 돈 얘기 꺼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동안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보태는 것으로 정리를 했죠. 저희 집 전세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대략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아주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근데 나 이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부부니까. 얘기해, 괜찮아. 오빠, 우리 집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공동명의로 바꾸면 안 될까? What? 뭐라고? 공동명의. 공동명이라. 좋지. 근데 왜 갑자기? 아니, 감지럽냐? 그냥 우리 부부잖아. 그렇지, 우리 부부지. 그렇지 않냐고. 같이 잘 관리하면서 책임감 있게 같이 더 바짝 모아보자. 요런 뜻이야. 공동명의 하려면 무슨 서류 같은 거에 사인도 하고 뭐 그러겠네. 그렇겠지? 그렇겠구나. 그래. 아주 뭐 생각해보지. No problem. 생각해보고. 그래, 오빠. 생각해봐.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내심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뒤로 이상하게 제 기분이 안 좋아요. 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고요. 당연히 집사람도 집사람과의 관계가 좀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 썩 내키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런 마음을 꺼내놓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험 많이들 하시나요?
드디어 나왔다. 공동명의 재산 분할. 부부 별산제. 네. 야, 알았어요. 이런 주제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그래도 나름 그 여초 사이트에서는 네. 굉장히 이게 고전적인 떡밥 중에 하나예요. 베스티즈 뭐 이런 나름 맘스맘 카페. 맘스홀릭 뭐 미즈넷 이런 데서는 나름 클래식한 떡밥이에요. 아, 그래요? 남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심무감해서. 근데 꽤 많이 결혼 준비하다가 이제 전셋집 구하면서 공동명의 얘기 나오면서 파토나는 경우도 많고 이걸로 이제 빈정 상했다가 준비하면서 이제 깨지는 공동명의일 수도 있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혼할 때 이게 딱 n분의 1로 2분의 1로 재산 분할이 되는 건가요? 집 가치가? 뭐 그거는 이제 만약 이혼을 할 때 네. 귀책 사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귀책 사유에 따라서. 수도 있겠는데. 근데 초기 지분이 다르다는 거죠. 초기 지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로 사거리에 나이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바지 사장이 3명이 있고 각각 3,000씩 들고 왔어요. 비유가 왜 그래? 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지분이 네. 원래 이제 대모터스는 사장이 한 2억 들어갔고 나머지 바지가 3,000씩 들고 왔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분이 나눠진다는 거죠. 뭐 이제 함부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할 때도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생기고 뭐 그런다는 거지. 그걸 이제 정확히 네. 뭐 반반이다. 반반은 뭐 아니지만은 기여도에 대해서 네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당시의 이혼 사유에 따라서 또는 이제 어느 양편에 어느 한쪽에 귀책 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 어쨌든 간에 1대 빵이냐가 아니라 그렇죠. 뭐 예. 25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죠. 근데 많이들 이런 걸로 싸워요. 아, 그래요? 이게 결혼 준비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네. 양쪽 집안 엄마들 네네. 부모들끼리 약간 자존심 싸움이나 뭐 니네 엄마가 어쩐다 저는 뭐 이런 네. 코멘트 하다가 이제 빈정 상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이쪽 나라 다큐 보면서 소랑 양 20마리 끌고 오는 거 지참금 있잖아요. 신부가 갖고. 예, 그 후진적이다 하는데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좀 있죠. 네. 아직도 그 구태적인 그거를 많이 남아있죠. 소와 양으로 표현하지 소는 아니겠다. 양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전세금과 예단과 혼수와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시어머니 네가 집안에 들어가는 실내 가구를 책임지면 뭐 박서방이 그럼 차를 가져오게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인도 부부들끼리 결혼할 때요. 변호사들이 양옆에 붙어가지고 계산을 한대요. 네,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카스트 계급에서 좀 높다, 여자가 좀 낮다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은 2계급 낮으시니까 $25,000 더 갖고 오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좋은 대학교 나온 변호사들이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칼 같네요. 네, 리즈너블하게 맞춰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법적으로 네, 깔끔하게. 우리나라 뭐 김앤장 같은 법무법인 있잖아요. 거기서 김현장에서 막 혼수 예단 막 이거 그런 혼수 예단 세팅해주고 등가로 막 맞추고 그렇죠. 네. 자 봅시다. 미아리의 28평형 전세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남편은 혼수 채우려면 2,500cc 이상 갖고 오셔야 돼요. 차량은 이러면서 막 그럼 거기다 혼수 합당하게 채우시려면은 그러니까요. 테레비는 네. 50인치 이상이고요.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미치겠다. 왜냐면은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차라리 아예 없어지지 않는 거면은 차라리 겉으로 꺼내놔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또 이제 참 그렇잖아요. 이게 결혼에 돈 문제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내놓고 꺼내기는 좀 꺼려하면서 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무서운 거. 체면 네고시에이터 이런 직종 새로 생기면 웨딩 컨설턴트 다음으로 괜찮다. 예, 이거 서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구봉서 선생님 나오는 개그 중에 흑백 개그인데 왜 이렇게 양가 부모 인사하는데 서로 등 대고 앉아가지고 양반 그거 예, 양반 인사하는 거. 예, 맞아. 그런 것처럼 서로 오고 가기 힘드니까 에헴, 막 이렇게 체면 이러면서. 네고시에이터가 중간에 딱 들어가지고 나 맞춰주는 기억나요. 거야. 예, 기억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까? 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 체면, 네.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사회에서 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은 네.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지금 그렇죠. 흔한 아니면은 경우예요.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이혼 변호사라는 분들이 많아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길 걷다 보면은 1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다 이혼 변호사. 그렇죠. 법무단지, 법조타운 이쪽 가보면 그러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 변호사가 그리고 서초동 이렇게 법조타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지만 약간 외진데 네.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뭐 양재동이나 네. 조금 뭐 광화문 강북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데 드라이브 코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1층에 있는 거야. 여성 변호사 1층. 근데 보통 이제 그 여성 변호사는 여자분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네. 약간 홧김에 편의점 들어가듯이 그냥 워크인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변호사 사무실들이 피트인. 예, 딱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면 보통 2, 3층 이렇게 있고 건물 네네.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그 숙고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냥 에라 다 가서 상담이나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성 변호사 누구누구 이혼 전문 있으면 1층이에요. 바로 뻥 들어가. 가서 그러다가 상담하고. 서류 받아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세요. 이러면 딱 받아오고. 아. 아무튼. 그렇구나. 네. 저는 뭐 이분의 말씀 글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갑자기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누군가 어쨌든 숟가락을 얻는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도 여동생 거 뺏어서 왔잖아요. 뭐라고요? 여동생 거 뺏어서 왔잖아요. 여동생한테는 거의 안 갖고 자기한테 몰빵했다면서 부모님이.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 금액은 상당수가 부모님이 여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갈 거를 자기한테 몰빵해서 보내줬던 거고. 그 돈의 금액보다도 가치를 본다면은. 그리고 저쪽 여자 쪽 집안에서는 어려운 형편에서 3천만 원 팍팍 긁어서 나온 거고 이거를 그냥 정말 금액적으로 산술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이게 괜찮을까? 그리고 생각도 들고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 여자분이 더 분투를 한 거잖아요. 이걸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가 딱 이렇게 2억 얼마 딱 꽂아준 거랑 저 와이프가 진짜 그냥 결혼할 때까지 팍팍 모아놨던 거 다 긁어서 나온 거랑 이 상대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좀 저는 좀 남자분이 약간 좀 왜 그러세요라는 생각이 들고 좀 왜 이러세요? 네, 근데 그 생각 이해하긴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갑자기 누가 아무리 와이프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나오면 헉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더 오픈하고 와이프랑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 좀 솔직히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아까도 체면 얘기 났지만 why not? 이러면서 괜히 쿨한 척 넘어가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항상 느끼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할까? 특히나 대표적인 혈압 상승 드라마, 저혈압 환자들을 위한 드라마가 있죠. 왕관에? 왕관에. 씨발 진짜 그냥. 왕관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왜? 아직 몰라? 아직 모르죠. 이제 결판 날려오잖아. 그래요? 이제 2회분가 나오는데 아니 왜 얘기를 안 해? 네 딸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오순정은 왜 걔가 자기 그리고 딸이라고 얘기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 안 했다고 누구 딸 있잖아요. 딸 왜 자기가 그거 얘기한 거 아니라고 왜 얘기를 안 해? 서로 얘기 안 하고 살아. 그 갈등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왜 자기 남편의 친엄마, 가족관계 복잡했겠지. 너무 복잡해. 자기 남편의 친엄마가 이상한 여자라고 왜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왜 구박당하고, 진짜.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 보면서 정말 저는 안전보장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 드라마는. 안전보장 드라마? 뭐냐면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궁핍하고 피폐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쟤네들보단 낫다. 우리 가정이 왕가네보다는 낫다. 그렇죠. 덜 콩가루야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저 보는데 진짜 열받아가지고 꼭 그런 드라마는 소중한 생명이죠. 아기가 유산되거나 나 너무 싫어. 아기가 태어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등이 해소가 돼. 맞아. 아주 중요해. 거기 호박이가 유산해가지고. 호박이가 유산했다고 갈등 해결. 똘똘 뭉쳐가지고 얘야 너는 정말 우리 소중한 식구야 이러는 거.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잘못했어. 뭐야 이게. 야 반년 동안 지지볶고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씬 뻔해요. 전원 주택에서 큰 정원이 있는 데서 바베큐 구우면서 까르르 웃고 이제 꼬마애들이 스프링클러 사이로 뛰어다니고 그러다 갑자기 임신소식. 호박아 또. 어떡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밑에 카페베네. 카페베네. 광고 나오고. 그동안 왕관의 식구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미니 시즌 새로운 예고. 원래 그렇게 혈압 상승 나오면은 그 다음 드라마는 혈압 상승보다는 이제 깡패 나오거나. 다음 드라마 3데이즈인가? 예. 그 대통령 그런 나오는 거나요. 예. 이것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네.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항상 이렇게 꼬이고 그렇죠.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한번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돈 얘기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돈 얘기니까 어렵다고 해서 계속 회피를 하면은 결국 문제는 미궁 속에 빠져드는 거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연만 딱 읽어보면은, 아니, 이 남자분이 뭐, 부모님이 자기한테 뭐 몰빵해서 뭐 여동생이나 부모님한테 네. 뭐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런 거는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각자 사정이라면 각자 뭐 고마워요.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나무님 말씀처럼 이게 형편 따라 하는 건데 그쪽은 이게 형편 따라서 이렇게 긁어 모아서 한 거고 네. 이 아내분도 그 집안 형편 따라 긁어 모아서 이제 3천을 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돈이 뭐 남자분이 훨씬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나는 2억 4천이나 했는데 넌 3천밖에 안 했으니까 뭐 기여도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부부잖아. 지금 뭐 결혼하려고 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부고 3년씩이나 됐는데 저는 3년씩 됐나요? 네, 3년 됐대 지금. 결혼 3년 차래요. 30대 남성. 에이, 그러면 해줘. 아니 그런데 무슨... 이 남자분 이렇게 사연 중에 내가 좀 걸리는 게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뒤로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산을 공동명으로 바꾸는 게 내키진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뭔데?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이 부부가 공동명의를 와이프가 제안을 한 거 이전에 두 부부의 뭔가가 있다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있어 뭔가. 지금 같은 상황 예리해. 뭔가 이렇게 이거 설 있구나. 끝나고 대판했다거나. 행간도 있지만은 역시 이게 나 같은 남자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구나. 여기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같은 상황.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봐봐. 내 건 없는 건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 있어. 맞아요. 솔직히 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상황을 대부분의 남자는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지금 같은 상황이라 하는 그냥 거예요. right now. right now.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복지랑 똑같은 거죠. 아직 복지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복지할 때가 아니다. 뭐야? 이 이야기를 지금 뭐 복지 정책 할 때가 아니다. 한 40년째 듣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언젠가 올 것 같지만 아직은 모르는 먼 미래나 또는 그와 흡사한 지금 현재. 그러니까 forever죠. H.O.T. forever. 웃겨 죽겠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있어, 뭔가. 그냥 접두예요. 그래요? 남자들한테는. 그냥 얼쑤 이런 거야? 아니, 그 얼쑤가 아니라 그거는 찬동하는 거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할 때 이게 바로 그 회피하는 문장이에요. 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 되는 거야. 이 지금 같은 상황은 가로 열고 1번 부모님이 약간 건강이 안 좋다던가. 2번 뭐 처가댁 어른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저기 집안에 공사를 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던 거나. 3번, 차를 샀는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생돈이 500만 날아가 생겼던가. 이런 식으로 N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야? 큰 의미는 없는 거야? 큰 의미가 한두 개 있다가 3번, 4번부터 쫙 빠지죠.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어. 여기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687번 정도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이 말이 그게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냥 해주기 싫은 건데 그냥 저스트 해주기 싫은 거야. 그 이제 정부 정책 발표 때 항상 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직원족이 그런 느낌. 그러면 그냥 저스트 해주기 싫은 건데 그러면은 3년씩이나 살았고 뭘 못 믿고 뭘 의심해서 그러면 뭐 공동명의를 했는데 와이프가 공동명의 하자마자 이혼소송 걸어가지고 집 절반 갖고 튈까봐? 그거밖에 없어. 지금 이 남자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약간 의구심. 뭔가 두 부부의 사이가 뭔가 이렇게 확고하지 않은 거야. 이 불안한 거야, 이 남자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결국은 그 재산 공동명의 이면에 흐르는 어떤 맥락을 좀 파악을 해야겠군요. 뭐 비하인드에 뭔가 있어요. 무슨 짓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아무튼 설 지났잖아요. 뭐 설 때 이제 시골 갔다 와서 한판 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뭐 둘이 언쟁을 해서 뭐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제 봉합이 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이렇게 꺼냈다거나 이런 공동명의 문제를 그러니까 뭔가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느낌이 뭔가 쎄한 거야. 갑자기 오빠 우리 공동명의 하면 어떨까?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모으자는 뜻이야. 이러니까 뭐 이 여자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왕관에 봤나? 거기서 보면은 집서류 갖다 주니까 바로 쳐버렸잖아요. 아니 집 문서를 갖다 주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몰라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응? 그게 어떻게 돼요? 집 문서 갖다 준다고. 일제 시대도 아니고 그게 이미 일제 시대도 그건 안 돼요. 노비 문서도 아니고 그게 다 내가 매매를 하려면 내 것도 있어야 되고 매수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가족이 훔쳐간 거잖아요. 가족이라도 어쨌든 절도잖아요. 그러니까 호박인가요? 수박이. 수박이를 경찰서에 그 작물이 되니까. 예, 신고하면 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집 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애가 있는데 우리 집 애가 벤츠를 갖다 팔았어.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집 애를 경찰에 고발을 하고 벤츠 산 사람한테 해서 당신 작물 샀어. 그러면 오늘 그 사람도 걸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이앙금 여사님은 그런 거 몰랐을까? 드라마 전개상. 우리 작가님도 이게 전개해야 되니까. 아무튼 네. 이분은 지금 해주기 싫은 건데 좀 본인들 부부 관계를 좀 돌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에 집 문제가 아니네. 그치. 부부 사이에 무슨 내가 2억 4천 했는데 너 3천밖에 안 해왔으니까 공동명의 좀 거시기 하지 않냐. 3년씩이나 산 와이프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딴 데 또 5년 산 와이프가 또 한 명 또 있나? 아유, 3년 산 5년 산. 너무 죄송합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막장 드라마 너무 몰입해서 오지 마시고요. 네, 실수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그래요. 돈이란 게 치사해.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우리 여동생 혼수 비용까지 닥닥 긁어서 해줬는데 너는 뭐 니네 집 형편 어려운 거 알지만 3천 갖고 와서 공동명의 요구하는 게 조금 너무 된장녀 같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뭐 지금 결혼하려고 가보는 사이도 아니고 3년씩이나 산 와이프한테 이런 걸로 삐져서 지금 냉랭해져서 며칠째 말도 안 하고 이런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궁금하다 정말. 그렇죠. 너의 의도가. 왕관의 식구들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요. 역사는 그러니까 되풀이돼서는 안 돼. 말을 안 하고 꽁하게 묵혀놓고 있다가 막 무슨 뭐 대단원에 막을 내릴 때 무슨 급화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임신으로? 남편이 임신해봐. 아니, 알고 보니 막 와이프 임신했어. 그래서 막. 아니, 남편이 임신하면 더 해피엔딩 아닌가? 장난 아닌데요, 그거. 컬트 영화. CNN 출연하고 막. 예. 싸이 유튜브 젠틀맨 넘어서.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말이면서. Do you know 남자 임신? 어떻게, 뭐야. 아무튼. 궁금한 게 그러면 여초 사이트에서는 어떤 해법이 나옵니까? 여초 사이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갈리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좀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어차피 둘이 벌어서 그러니까 맞벌이의 경우에나 또 이제 뭐 전업주부라도 둘이 벌어서 공동으로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갈 거기 때문에 책임감 차원에서 약간 둘이 공동명의 되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 적으로다가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니 진짜 날릴 게 아니잖아 이걸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진짜 뭐 이거 내가 오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공동명의 받아가지고 공동명의 하면은 좀 한 6개월 참고 살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갈라서 날라야지 뭐 이혼해야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다니까 거의 진짜 아주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이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2억 4천 자기 혼자 집 명의 전세 명의 다 갖고 있으면 뭐 하며 공동명의 하면 뭐 할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와이프가 적립금 떼어 먹듯이 쏙쏙쏙쏙 이걸로 무슨 뭐 체크카드 떼어 먹듯이 떼어 먹을 것도 아니고 나는 이분들의 기본적으로 신뢰관계에 조금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꺼림칙하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이 부부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상황. 아까 나왔던 남자가 말했던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꺼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란 게 뭔지. 와이프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얘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돈 문제는 체면이나 자존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죠. 앞으로 이게 무슨 하루 이틀 우리가 뭐 3년 살고 이제 잘 살았어 자기야 안녕 잘가 그렇죠. 이럴 게 아니라면은 얘기를 하고 네.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자기야 내가 근데 갑자기 3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왜 공동명의 하자면 약간 궁금한데 왜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도 아니 내가 살림하는데 뭐 책임감을 좀 갖고 싶어서 그 내 친구들 다 하는데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네.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을 해 나가야지 지금 이래가지고 안 해주시고 뭉개면은 여자분은 뭔가 자기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 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분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또 돈 문제라는 게 처음 딱 하기 어려운데 시간 지나잖아요. 하기 더 네. 어렵다. 숙변이다, 그때 자기가 숙변. 야와 몸안에 낀 숙변처럼 맞아. 특이에 제거하면 괜찮은데 그치. 이게 쌓이면은 정말 쉽지 나중에 않은. 섬유질 많이 먹어도 안 나와.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섬유질. 지금 그냥 아예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보시는 게 낫지. 이게 이거를 단초로 해서 갈등이 되고 난 다음에 오빠 그때 공동명의 안 해줘서 내가 얼마나 무시받는 마음 들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면은 이건 뭐 아노미.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 현재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이 부인 되신 분께서 왜 갑자기 공동명의라는 카드를 갖고 나왔는지 이 협상장에 갖고 나온 이유, 저희 그렇지. 북의 저희, 예. 예, 그게 저희. 후계 구도에 이상 있는 것인지 하여튼 좀 더 확인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결국은 뭐 거의 매번 이제 저희가 내리는 해결책이 그겁니다만은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데 without 감정.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팩트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을 하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첫 번째 상담 사연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왜 이렇게 말 잘하죠? 장난 아니다. 우리. 진짜 말빨 살아. 장소팔 고춘.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년차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20대 후반 남자고 여자친구도 없는 준비된 회사원이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회사 생활인데 벌써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팀장이 괴롭히냐고요? 아닙니다. 부장이 툭하면 회식을 소집하냐고요? 아닙니다. 사수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열받게 하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아무튼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는 선배 여직원이 있습니다. 같은 팀이라서 가깝게 지내는데 업무상 엮이는 건 별로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 선배 옷차림과 화장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 거의 매일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정도가 좀 심한 흔히 초민이라고 불리는 치마를 즐겨 입어요. 화장은 어느 정도냐고요? 화장품 냄새가 파티션을 뚫고 넘어와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중국 경극 배우 같아요. 예. 나이는 30대 후반이라네요. 아직 미혼이고 남자친구도 없답니다. 이 선배 성격이 아주 독특해요. 일단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요. 별것도 아닌 일로 말을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해주면 팔뚝을 때리고 만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더 난처한 건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면서 다리를 이리로 꼬았다 저리로 꼬았다 한다는 거죠.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수다를 떠는 일도 허다합니다. 별걸 다 신경 쓴다고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신경 하나도 안 쓸 남자 계신가요? 심지어 갈수록 저에 대한 태도가 과감해져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나문이. 야 일로와. 야 네네. 점심 먹었어? 뭐 먹었는데요? 뭐 먹었어? 그냥 밥 먹었어요. 그냥 밥? 예, 예. 그냥 밥이 뭐야? 우리 귀여운 나문이. 등치도 산만해가지고. 저기 엉덩이 만지시면 안 되고요. 거의 엉덩이야? 왜 그러세요? 몰랐네. 야 내가 밥 한 번 산다니까 너 왜 나 피해? 예? 시간 좀 내봐. 저 시간 없는데. 뭔 소리야? 귀여워. 돌 일로 만지지 와. 마시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녀석. 말만 하면 다행이죠.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출퇴근길에 마주치면 있는 대로 친한 척을 하면서 팔짱을 끼기까지 해요. 동기들이랑 가까운 남자 선배들은 야, 너 제대로 걸렸어. 풀려나고 싶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배랑 관계 설정 제대로 못했다가 곤란해진 남자 사원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겁니다. 과도한 스킨십과 부담스러운 옷차림,
쓸데없는 관심 표명 때문에 거리를 두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뒷담화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거죠. 저 많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어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일까요? 네, 특이하신 여자 선배 때문에. 부러워요. 아, 부러워. 저기요. 그냥 저는 여자분이 있는 직장이 부러워요. 나무님 여자분 있는 직장 별로 안. 남자 중학교, 저 초등학교 남자 짝,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공대, 프로레슬링 격투기, IT 회사. 그리고 들어왔던 게 딴지. 예. 요즘 국민 TV. 국민 TV에 예쁜 여자 PD님들 많잖아요. 사실 확인 안 된 것들을 내용들을 마구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있어요, 진짜. 진짜요? 국민 TV 무시하나요? 전 그런 전설 들었는데 국민 TV에 존재한 미녀는 유니콘, 내시 같은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혜태 같은. 저 아까 정말 환상 속의 이야기 하니까 아까 그 DMC 역에서 어떤 상황을 봤냐면은 웬 남자 군인이 휴가 난 군인이 지하철 개찰구를 밖으로 나왔는데 웬 여자분이 쫓아오더니만 당신 멋있다고 마음에 든다고. 진짜? 여자분이 남자 군인한테? 남자 군인한테. 헐. 와, 그래서 벙쪄가지고 한참 동안 쳐다봤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 남자 군인 반응 어땠어요? 남자 군인 반응은 마치 난파 간첩 모란봉 5호에게 포섭당하는 듯한 귀까지 빨개져서 뭔가 어의를 상실한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이런 일이. 왜냐면 항상 여대성이 뽑은 그 좋은 남자친구 2위 군인이잖아요. 1위는 민간. 2위가 1위를 제쳤지 나는. 그러니까. 와, 그것도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니까 보기 드문 광경이죠. 야. 저 이번에 내려요도 아니고. 저 이번에 내려도 아니고. 저기요 하면서. 멋있어요. 시간 있으세요. 그러니까. 로망인데 로망? 남자의 꿈? 그거는 그거는 힘들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분은 어쨌든 간에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여자분이랑 로또를 사시면 안 돼요. 왜? 이미 당첨이 됐어. 이미 전생의 운을 다 써버렸어. 다 썼어. 어떻게 DMC 역에서 그 픽업 당하신 군인이. 픽업 축하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역시. 자, 그래서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과감한 여자분이 좀 색다른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보통 이제 사실 직장 내에서 남자 선배나 뭐 남자 동료가 이렇게 흔히 말하면 뭐 천하게 말하면 뻐꾸기 날린다? 뭐 이런 거 막, 뭐 써니 뭐 우리 뭐 이따가 불금인데 양꼬치나 먹으러 갈까? 내가 같이 가자. 이런 들이대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여자분이 막 이렇게 막 가슴 파여놓고 있고 막 이렇게 나무나무 이러면서 팔짱 끼고 이거는 조금 레어템? 레어템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히 뭐 여성스럽지 못하다, 여자답지 못하다라는 범주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각자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들이대는 건데 얼마 전이었나 그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니까 뭐 이제 남자 선수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피겨였나 그런데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나 그거 봤어. 나도 그거 보고 완전 빈정상했어. 캐스터가 저 선수는 좀 이렇게 남성스러우면 좋겠어요. 너무 여성스러워요. 이랬더니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죠. 뭐 이랬다나?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그냥 저는 남자는 남자답다, 여자는 여자답다라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지만은 되게 남자가 남자답다는 것은 상명하복에 충실하면서 사실 가장 남자답지 못한 거죠. 강한 사람에게 말자 듣고 약한 사람 짓누르고 그리고 여자답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여성의 어떤 권리라든가 인권, 약간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그렇죠. 뭐 신체적으로 좀 열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다운 것이고 그렇죠. 그게 스테레오타입이고 미덕으로 이제 그거로 이제 정의를 내는 가둬두는 용도로 많이 그 문장을 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사람다우면 되는 거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깡패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뛰어들어서 나도 같이 우격다짐한 게 남자다운 건가? 아니면은 신고를 하면은 뭐 여성스러운 건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 아니
어떤 형태든 도움은 되는 건데 그 사람의 개인차가 있는 거지. 여기서 어떤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특히나 얼마 전에 뭐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천상 여자. 아, 뭐야. 뭐 허벅지가 두꺼워서 남성스러웠지만 천상 여자. 뭔 소리야. 천상 여자라는 표현을 왜 쓸까 거기서. 왜 그런 뭐랄까요? 성차별적인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상화 선수 얘기할 때 허벅지는 뭐 보통 여자들 허리둘레 정도로 굵은 근육질의 허벅지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네일 케어를 좋아하는 천상 여자의 면모를 갖고 있다. 뭐 이러면 진짜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 개화기 때 일본 왕비 기사 쓰는 것 같아요. 일본 왕비 무슨 왕비의 기사 이렇게 기자들이 쓰는 거 웃기잖아요. 아, 구태스러운 그 느낌. 구태스러운 느낌. 맞아. 쓸 게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하면은 그 안에 내면의 스토리를 할 텐데 바쁘기도 하고 그냥 그치? 빨리빨리 데스크에서 써서 올리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네일 케어 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사를 쓰는데 보통 기사가 나와. 천상 여자 이상화, 섬세한 네일 케어 주목, 막 이런 거 헤드라인으로 꽂고 미치겠어.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이렇게 고민남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들이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귀여워서 신입 직원이고 1년차 새내기니까 나이 많아봤자 28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했으면은 27, 8일 텐데 그냥 귀여워서 한 10살쯤 어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분의 옷차림이나 뭐 하는 방식이 좀 부담스럽고 신체 접촉을 하는 거는 안 이쁘구나. 일단 안 이쁜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죄송해요. 제가 저야말로 성차별적인 외모 차별을 발언했는데 규탄하라. 이게 죄송해요. 부끄러워. 왜냐면 남자들 본심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건 인정해요. 만약에 진짜 무슨 소녀시대 유나님처럼 이쁜 아가씨가 막 남은 씨 밥 먹었어 이러면은 제 스스로 애완용품점 가서 개목걸이 사가지고 목에 찬 다음에 날 가져요. 그분한테 걸어드릴 거예요. 그분 날 가져요. 벨트에다가. 그게 이제 남자의 마음인 건 아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더 신경 쓰이는 건 막 신체 접촉을 막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 신체 접촉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지. 같은데요. 네. 근데 저 이런 분들 가끔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멀리 하려고 거리를 두거나 자꾸 이제 만나자고 하는데 이렇게 좀 따돌리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더 이렇게 약간 살짝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노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몬스터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블랙 몬스터. 그렇게 막 잘해주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쟤 나문이 쟤 근태도 요즘 불량하고 맨날 늦게 온다 이러면서 막 되도 않는 거를 씹고 만약에 업무적으로 연관될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업무적인 연관성이 좀 있다. 이 선배한테 뭔가 이렇게 컨펌을 받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계속 뭔가를 뺀찌를 놓는 식으로 사람 괴롭히기 그런 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거리를 두시되 신체 접촉에 관한 거는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약간 면박을 주더라도 얘기를 하세요. 선배 이게 만약에 남자 선배가 선배한테 그렇게 누구씨 하면서 등 쓰다듬고 이러면은 그거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있는 데서 한 번 세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6,800만 원짜리예요. 이러면서. 저 등허리 비싸요. 이러면서 딱 얘기를 근데 그걸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공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여자분에 대해서 좀 특이하고 많이 이렇게 들이대고 이래서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뭔가 분위기를 맞춰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다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세게 얘기하면은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은근히 좀 이렇게 저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피하면은 그러면 이제 화를 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얘기는 해야 돼요. 더 나중에 이제 그냥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여자 선배인데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가 확 주화인말 입지 않을까라는 주화인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대하기 싫어서 은근히 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더 갈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을 말씀하시되 뭐 회식 자리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딱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러기가 정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업무 연관성도 없고 딱히 같은 파티션 안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사분 말통할 상사분한테 딱 얘기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해가 되고 부담스럽다. 업무에 집중하고 싶으니 좀 자리 배치를 좀 바꿔달라든지. 그러면 대부분 들어주세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남자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의 이제 사례는 좀 과하긴 하지만은 좀 여자는 무조건 수동적이고 여자는 뭐 피동적 이런 것에 대해서 뻐꾸기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폭넓은 여러 가지 타입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스러웠다, 남성스럽다,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김조광수 감독님 있잖아요. 네. 예. 그분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게이, 동성애자시고, 동성애자시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셨는데 저는 굳이 남성 여성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남자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자기 결혼식 날 똥물 뿌린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을 하고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했던 게 자기도 나름대로 결혼인데 좀 더 이쁘고 좀 더 아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했던 게 기본적으로 같은 동성인 남자들도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게 굳이 말하면 그게 얼마나 용감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용감한 행동이고 얼마나 자기 희생적이며 얼마나 남자다운 굳이 쓴다면 얼마나 남자다운 행동이냐는 거죠. 근데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좀 아담하시고 좀 말하는 게 어쨌든 되게 섬세하시죠. 예, 그것도 섬세한 제스처가 있다고 해서 결코 그분이 뭐 남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거는 그지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100만 톤짜리죠. 진짜 건물 그렇죠. 이거 국민TV 입주해 있는 웰빙센터 건물만큼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답다 사람답지 못하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굳이 또 그런 걸 적용한다면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외모와 외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들은 결국 여자를 미추를 선악으로 근데 사실 그렇잖아. 거기까지 가요. 네, 남자들이 이렇게 가요. 맞아요. 네. 김조광수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 지인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네. 이쁘게 이렇게 간소하게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 네. 수도 있는 건데 이 사회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네. 감수하신 거잖아요. 네. 고통을. 그런 게 좀 용감한 그렇죠. 행동이죠. 용기죠. 그런 행동과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또 여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의 행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평가하는 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스타일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너무 무감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맞아요. 드라마 왕관의 사람들처럼 왕관의 식구들. 맨날 씹게 되는데 네. 그런 차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뭐 잘 대응하시면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네. 큰 사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 야, 그래. 사이인데. 몰라. 이게 엄청 츤데레라서 또 이렇게. 자기야, 라면 끓여줄까? 정말. 이런 사이 될지도 몰라. 맞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없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보다 빨리 끊어. 김남은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발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남은오빠 써언니.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특히 써언니가 많이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은오빠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이성이 막 꼬일 때가 있다잖아요. 요즘 제가 그래요. 그전엔 상상도 못 해봤던 상황들이 계속 생기네요. 이를테면 일 때문에 알게 된 어떤 남자가 가끔 연락을 하더니만 불시에 집 근처로 나오라고 하더니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가까이에 살지도 않으면서 카풀을 자청하고 저를 출퇴근시켜주려는 남자가 나타난다거나, 뭐 대충 이런 식입니다. 사실 요즘 이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프로포즈한 남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유분방하고 쿨하고 재밌고 아무튼 그래요. 돈이나 직장보다는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과 뭘 먹고 어떻게 놀지 요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가끔씩 좀 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량처럼 놀고 먹는 건 아니고요. 나름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큰 사고 안 날 정도의 일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걸로 알아서 결혼하라 이렇게 주신 방 2칸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요. 이 남자랑 같이 있으면 저는 일단 일상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잠시나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게 되죠. 카풀을 해준 남자 어떤 스타일이냐고요? 이 남자는 뭐랄까 저한테 프로포즈한 남자랑 완전 달라요. 안정감, 든든함 이런 느낌이랄까? 일단 직장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 남다른 것 같고요. 한 번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서 어디를 가서 뭘 할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실행하는 편입니다. 진지하고 세심한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요. 그게 지나치다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아요. 아무튼 배려심만 하는 끝내준 남자입니다. 둘 다 외모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덩치가 좀 있고요. 특별히 멋있진 않지만 깔끔한 스타일. 요즘 이 두 남자를 이따금씩 만나면서 흔히들 말하는 밀당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는 없겠죠? 이 두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진지하게 오래오래 만나다가 결혼도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후자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첫째 남자에게 약간 쏠려 있는 듯 하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써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여자분 사연 들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이제 사연에 대한 상담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드리자면 지금 나무님이 잠깐 빠지셨어요. 제가 약간 저의 실수로 인해서 약간 그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나무님이 잠깐 빠지신 관계로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국민TV의 김효진 PD님, 우리 게스트 상담자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은 아니에요. 그럼 저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고 상근 게스트. 사실 오라면 어디든 가니까. 근데 이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제 탓입니다. 제 탓. 네. 저를 욕하세요. 누구 탓할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효진 PD님도 네. 지금 이제 책 읽기 네. 방송을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도록 저는 출연을 자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제하는 편. 네. 그러나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셨습니다. 사연 들어봤는데요. 여자분 20대 후반 여성 자유분방하고 네. 재미있고 위트 있고 좀 뭔가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좀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분하고 또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인 죄송합니다. 그런 남자분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어떤 남자를 할지 이렇게 재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근데 이거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복 터졌구만, 지금, 근데 한 가지 저는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이분이 뭐랄까, 조금 이성을 좀 잃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들이대는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별로인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겠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실속 있는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네. 내가 사실 이런 상황보다는 그냥 없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라면 네. 뭐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나 네. 뭐 그런 사람 아니라면은 네. 뭐 특별한 매력이 없다면 뭐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성이 복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이성을 네. 잃을 만도 해요. 네. 게다가 이 두 남자가 각자의 매력이 있는 데다가 또 각자 또 끌리는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실만 합니다. 이상한 네.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둘 다 이렇게 고민하실 정도면 네. 괜찮은 남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 선님 같은 경우 선님이라면 누구 택하시겠어요? 저는요? 네.
난 내가 끌리는 이분은 지금 네. 첫 번째 약간 자유로운 영혼의 남자분한테 더 마음이 그걸로 기우셨어요, 완전히. 네, 지금 기울었는데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야. 친구들은 전부 다 야 그래도 직장도 빵빵하고 그렇게 계획성 있는 남자, 네. 남자 별거 없다 살다 보면은 이게 현실이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두 번째 남자를 미니까 네. 자기는 사실 첫 번째 오빠가 좀 더 좋은데 프로포즈도 해줬고 뭔가 판타지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오빠한테 좀 더 끌리는데 그거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인 거야 지금. 그렇구나. 우리더러 대신 고민을 해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네, 네. 그거예요. 근데 뭐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 지금 이제 럭키 하신 거고요. 복 터지신 거고요. 이게 인생에 이제 자주 오지 않는 기회, 이제 혜성처럼 막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성이 복 터지는 기회인데 일단 당분간은 뭐 지금 조금 만나 보셨다니까. 당분간은 두 분 다 좀 만나보시다가.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아직 뭐 둘이 딱 사귀기로 했다거나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좀 싫어하긴 짜증나겠다. 하겠다. 그치. 절망하겠다. 첫 번째 남자분은 이미 프로포즈까지 했으니 네. 마음 있다는 거 확실히 표현한 건데 자기를 두고 딴 남자도 만나면서 이렇게 간보고 있다는 걸 알면은 뭐 속은 상하겠죠? 그러니까 좀 근데 그건 있잖아. 아직 이거를 프로포즈를 이분이 오케이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받기만 했다는 거잖아. 우리 나랑 사귈래? 이러고 그냥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조금 만나보세요. 한두 달 만나보다가 근데 이제 보안 유지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안 유지하면서 좀 만나보다가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뭐 이거를 딱 양쪽에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자유로운 영혼, 여기는 직장에 빵빵해.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선님이랑 저랑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면 결혼을 전제로 이 사람을 선택하면은 어떨 것 같다. 가상에. 이 사람을 선택하면 어떨 것 같다. 네. 누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남자. 자유로운 영혼? 네. 자유분방하고 쿨하고 유머러스하다. 근데 이게 딱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의 방편이 있고 네. 그런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잘 살겠죠. 좀 자유롭게.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거는 둘 다 이제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남자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것보다는 살짝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느낌? 뭐 그런 게 가끔 들 수도 있고. 근데 그 프리랜서로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 갖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를 불안정성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 대신에 좀 어떤 텀에는 보통 또래 직장인보다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떤 텀에는 좀 막 덜 벌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총합으로 치면은 뭐 어차피 신분상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 안정감이라는 거는 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액수의 그게 금액이 들어올 때 이제 안정감이 담보되기가 쉽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고 근데 뭐 대체로 재밌게 사실 것 같아요. 약간 뭐 철저한 계획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즐겁게 잘 뭐 두 분이 맞으면은 살 것 같고 두 번째 남자분은 어떨까요? 두 번째 남자분은 뭐 일단 언뜻 든 생각으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정적인 그렇죠. 남편상 아버지상을 이상적인 구현하시면서 네 그렇게 계속 쭉 가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둘 다 이 몇 줄의 설명만으로는 네. 큰 하자 없는 분들이라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좀 더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첫째 남자하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일단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이벤트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아니면은 뭐 기분 전환이 되는 어떤 것들 의미부여할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집에 데려다 준다거나 아니면 뭐 조그만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거 남자 입장에서 저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대부분의 그런 행동은 오래오래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언제까지고 해줄 수 있는 만큼을 진실하게 선을 정해서 그거를 열심히 해주는구나. 예. 아니구나. 이거 잠깐 이러다 사그라들겠구나. 이거를 여자들이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카풀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네. 카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출퇴근 다 시켜주시는 모양이에요. 뭐 집이 방향이 어느 정도 맞고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방향도 안 맞대. 두 번째 남자는. 그러면 더 힘들죠. 만약에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러면 이 남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연녀 분께서도 계속 그걸 요구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성적인 냉정한 생각을 서로 하게 되고 좀 버거워지고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조금 관계가 엄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확 엄해질 때 잘못하면은 삐끗하면은 확 갈 수 있잖아요. 훅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진짜 이게 너무 어떤 선에 넘치는 행위는 네.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뭐 카풀 같은 것도 연애 초반기에는 바짝 남자분들이 막 남자 일산 살고 여자 분당 사는데 그럼요. 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가지고 기름 빠방하게 채워가지고 분당까지 데려다주고 기름값 일산하고 막 10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회사 가서 졸고 그치.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처음에 불탈 때 얘기고 이제 관계가 안정화되면은 그런 것 좀 여보 자기야 자기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러면서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타협 자체를 어머 오빠 나 처음에 사귈 때는 맨날 데려다 주더니 뭐야 이제 기름값 아까운 거야? 나한테 마음 식었어. 요렇게 그렇죠. 받아들이거나. 네, 그럼 또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힘든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치. 얘가 또 마음 변한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을 막 해요. 근데 그게 변한 거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담담하지 못한 마인드인 거죠. 그럼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럼 그 둘의 관계에 좋겠습니까?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이 둘 사이에 대한 이 마인드가 이렇게 조금 혼탁해지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싸우기가 쉽다. 네, 그리고 이분은 뭐 그거 말고도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막 뭐 선물도 가끔 사주실 것 같고 등등등등 이 계획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사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만으로 볼 때 이 둘째 남자분은 이런 패턴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그 일상도 그렇고 결혼을 했다고 쳤을 때 좀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노력을 하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분만 계시다면 훌륭한 분이니까 선택하고 잘 해보시면 될 텐데 옵션이 다른 있는데. 옵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 남자분이 조금 좀 안정되게 편하게 오히려 더 안정감이라는 데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 참 근데 이제 그래요. 그게 이제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게 이성을 만날 때 또 나이가 적당히 돼서 결혼 상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뭐 교제를 시작을 할 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내 마음이 끌리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내 마음도 끌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분도 약간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둘 다 나쁘지 않아. 근데 내 마음은 1번한테 좀 가 있는데 2번이 직장도 빵빵하고 안정적이라니까 남보기에도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선택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 두 번째 야 결혼 현실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과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본인의 약간 뭐 허위의식이랄까? 좀 그런 거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딱 어떻게 자로 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내 마음이 우선 아니에요? 내 마음 그렇죠. 가는 게? 선님은 연애나 결혼 단계에서 그런 기준으로 고민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막 그런 기준을 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고민을 하고 뭐 이럴 상황은 사실 없었고 그냥 이렇게 한 시기에 한 사람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시기에 한 사람씩밖에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는 좋은데 뭐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긴 해. 뭐 요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은 만나. 네, 내가 좋아하는 게 우선이지.
다른 뭐 어떤 기준들이 무슨 뭐 조금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뭐 친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잘 맞으면은 그게 저는 항상 더 우선이었지, 어떤 다른 외적인 고민을 가지고 크게 더 많이 배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별 고민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연애할 때마다 그냥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뭐 안 좋게 끝날 때도 있었지만 안 좋게 끝나는 것도 그냥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뭐 또 즐겁게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괜찮은 남자분들이 한 텀에 한 분만 등장하셨으면 이런 고민 안 해요. 안 하죠. 둘 중에 한 분 등장했으면 그분이랑 사귀었을 거예요. 그냥 하겠지. 네. 근데 이제 갈등을 하는 건데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그런 것 같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남들의 기준점들, 세상적인 기준점들, 남들이 보는 시각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조언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연애나 뭐 직장 선택이나 나의 진로나 뭐 유학을 가는 문제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남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은 분명 이게 이렇게 어떤 신념이라든지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쭉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틀어지는 좀 위기가 오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남 탓을 하게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가는데 나는 뭐 의상학과를 가고 싶은데 아빠가 영문과 가라고 영문과 갔어. 근데 영문과 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할만한데 점점 공부가 어려지면 힘들어요. 그러면 영문과 갈 걸, 아니 의상과 갈 걸, 아빠가 영문과 가라 그래서 망했어. 이러면서 나자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노력을 해보지 않고. 왜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과로 얘기해서 뭐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어떤 사단이 벌어져도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가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생기는데 남들이 약간 의견을 많이 내서 그거에 휩쓸려서 뭔가 나의 이런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하면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거를 수습할 원동력이 안 생겨요. 남들이 이러저러 하라고 조언하고 이런다는 거는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그걸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는 거를 자기 생각에 섞는 것 자체도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림짐작하는 거죠. 그거를 다 배제하고 배제하고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남의 얘기를 아예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자기 정말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일이 엎어졌을 때랑 남들 얘기 듣고 갔을 때랑은 이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분은 일단 마음은 1번. 갔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첫째 남자, 좀 자유분방한 프리랜서 이분하고 같이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설명하는 것도 이 첫 번째 이 프로포즈한 남자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 설명할 때는 12줄이야. 근데 우리 카풀 해주는 직장 빵빵한 남자 설명할 때는 7줄이야. 7줄. 약간 이게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대. 직장이 빵빵하고 두 번째 남자는. 근데 첫 번째 남자 얘기할 때는 이 남자랑 같이 있으면 일단 일상의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잠시나마 다른 세상에 있는 더 뭐가 필요해. 이거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치. 이거 엄청 행복하고 뭔가 현실도피적인 그런 낭만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 이상 뭐가 필요해. 그냥 첫째 남자랑 사겨. 그리고 이 첫째 남자분이 갑자기 집 근처에 와서 프로포즈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전 되게 높이 쳐주고 싶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죠. 진짜 이게 힘들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남자가 뭐 매번 사귈 때마다 집 근처로 불러내서 프로포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아보셨죠? 못 받아봤어요. 이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시면 거의 없을걸요? 요즘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저도 일단 안 해봤고,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분 참 이 자유분방함 속에
그 신실함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콩달콩.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세요. 네, 가세요. 그 마음도 이미 기울은 데다가 이미 이거 우리 사연을 설명하는 문장이 달라. 네. 두 번째 남자랑. 네. 그거 연애 지금 복 터져가지고 남자 2명이 자기 좋다는데 누구 고를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사실 그렇잖아. 어? 저라면 그냥 마음 쏠리는 1번 남자분한테 이제 전심을 다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둘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참 건실한, 내지는 견실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신랑감. 네,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라면은 그런 남자가 좋다. 왜냐면 내가 살아보니 결혼은 또 다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모든 조건, 뭐 빵빵한 직장, 뭐 집안도 좋아, 뭐 다 뭐 성격도 이거 다 좋아요. 그 조건적인 것도 다 좋은데 그런 좋은 것들도 내가 저 사람 정말로 사랑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진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그런 나머지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저 사람 안 사랑하는데 저 사람 조건이나 외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람? 조건과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빵빵한 그쵸? 직장은 언젠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안정된 집안이나 재산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업앤다운이 언제 확 가고 언제 또 뜨고 이럴지 몰라요. 뭐 요행수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조건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나하고 정말 잘 유머 코드가 맞거나 지적인 수준이나 대화의 이런 쿵짝이 맞거나 이러한 장점들은 쉽게 발견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한테 그걸 발견을 했을 때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빵빵한 직장이나 지금 돈이 있고 없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가고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람 판단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변할 수 없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거. 예. 그 마음도 지속 가능해야 되겠지만 어떤 조건적인 외적인 거는 직장이나 돈이나 이런 다른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내 애인인데 너무 유머 코드도 잘 맞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뭐 나쁜 일이 있어서 헤어졌다고 치더라도 생각이 나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걔랑 진짜 안 맞아서 헤어지긴 했는데 유머 코드 같은 거 진짜 잘 맞았어.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일치된 사람 뭐 인성적으로도 뭐 오케이 할 수 있고 뭐 정말 사랑하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이런 흥미들이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건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좀 애쓰면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더 본질적인 거, 변할 수 없는 거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20대라고 하셨죠, 아직? 네, 20대 후반. 20대 후반이시면 괜찮아.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니까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둘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결혼이란 전제를 벗겨내면 이 첫째 남자가 연애만 따지자면 더 말할 거 없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연애하세요. 연애하시고 그때까지 뭐 이 둘째 남자 카플남이 예,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 연애를 하는데 좀 어떻게 될지 별론데 몰라. 또 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앞일 모르는 거니까. 그치, 결혼한 것도 아닌데. 예, 이 첫 번째 남자하고 적당히. 재미있게 홍대 스타일로 연애 한번 그냥 합정 해보시죠. 스타일, 홍대 스타일. 예, 마포 합정 스타일로 괜찮다. 연남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힙해. 힙스터 느낌 나요. 그냥 그렇게. 일단 연애부터 해보세요. 너무 이거 고민이 좀 그렇다. 그래. 이게 참 복도 너무 많으면은 맞아. 스트레스인가요? 그러니까 복이 너무 터져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판단력이 약간 그거 됐어. 네. 그리고 지금 김 PD님도 말씀하셨지만 결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재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급한 나이 아니고 급한 나이라는 게 어딨어. 30대, 40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결혼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인생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복잡해지잖아. 결혼 너무 또 번거로우니까. 그게 제가 결혼식 끝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결혼식 끝나고 딱 이제 뻗어 있으면서 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네. 이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구나. 결혼 2번 하기 싫어서 너무 그 과정 힘든 거예요. 저 떡실신 됐잖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인생 좀 이렇게 번거롭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가려면 한 번 하는 게 좋은 결혼인데 네. 가능하다면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결혼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더 마음이 끌리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또 이게 내 마음이 끌리는 그런 진실된 거 그런 판단 하에서 좀 사람들 만나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복 터졌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선님이랑 저랑 결론이 똑같아요. 이 첫째 이 자유분방한 프리랜서 남자분하고 일단 연애하시라. 네네네.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예, 너무 재지 마. 이 카풀남도 놓치는 맛이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사사삭 정리하시고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심한 희망 고문 하지 마시고. 그지. 예, 뭐 친구처럼 지내세요. 연애는 첫째 남이랑.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세요. 마음 가는 대로. 네. 셋째 사연 뭐 이렇게 우리 특별 게스트 김효진 PD님이랑 마무리해봤고요. 특별하지 않은 그냥 있는 사람입니다. 상근 게스트. 예, 상근 게스트. 그렇습니다. 예. 근데 힘드네요. 힘들고 저는 매번 뭐 원고 같이 만들고 운행하면서 하시는 거 보잖아요. 좀 때로는 그래 맞아 뭐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 그냥 당연히 할 말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쉽게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무님의 위대함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무님이 워낙 선 선배의 그 조곤조곤한 섬세한 그런 터치, 잔소리, 조곤조곤한 잔소리. 이 방송 이런 건 참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어려워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나인데 나무님 확실히 두 분 다 아무나가 아니십니다. 우리 나무님의 이런 빈자리를 느낄 수 있었던. 그래도 우리 피디님도 굉장히 제가 못 보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재밌게 대화를 같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불찰로 제가 이렇게 나오는 등장하는 일은 다시는 없는 걸로. 뭐 일단 또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셋째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